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긴 세월을 살아온 걸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무릎 앞에 혼자 서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68세 영자 씨. 그녀는 지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남편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자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이었고 그 하루가 4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컸잖아요. 남편도 번듯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식 셋은 모두 대학을 나와 재밥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자 씨는 잘 산 여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자 씨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길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게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거울 속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낯선 얼굴이었어요. 영자 씨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은 닳을 대로 닳아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50견으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했고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위장은 항상 쓰리고 더부룩했으며 두통은 일주일에 나흘은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영자 씨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요. 내가 아프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 기둥이 속으로 곪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3%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화병 혹은 우라병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그 통계 속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어머니이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평범한 밥상 앞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2시간을 공들여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치조림을 하고 시금치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더니 찌개 한 숟가락을 뜨고는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이 뭐야?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당신은 40년째 발전이 없어. 그 순간 영자 씨의 귀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눌러왔던 억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이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콩나물을 골랐고 냉이를 다듬었고 된장을 풀었고 불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굳히는 바로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른손이 저리고 떨렸습니다. 입술 한쪽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혈압계를 꺼내 재보니 숫자가 18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화병이 몸을 잡아먹더군요.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겠다 싶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의 당연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온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억울함. 어쩌면 지금도 그 감정을 가슴속 깊이 눌러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몸속 어딘가로 숨어들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는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 소화장애를 유발합니다. 영자 씨의 치솟는 혈압, 끝없는 피로감, 위장장애,
불면증, 이 모든 것은 몸이 마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밤. 영자 씨는 그 혈압계 숫자를 바라보며 혼자 결심했습니다. 이 몸을 내가 살려야 한다. 내가 건강해야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혈압이 180을 찍던 그날 밤 영자 씨는 병원에 달려가는 대신 오래된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것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밥을 지어온 주방도 자식들 사진이 빼곡히 붙은 냉장고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자신이 오래전에 손으로 적어둔 나물 무침 레시피 메모장만 챙겼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 작은 시골 마을 골목 끝에 월세방 쪽지가 붙어 있더군요. 그냥 들어갔어요. 이유 없이 그냥. 보증금 500,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낡은 전봇대와 감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자 씨는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만 속한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면 먼저 공간을 바꿔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도끼는 그 집 공기에도 배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월세방에 혼자 앉은 첫날 밤. 영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자식들이 좋아하는 메뉴만 만들었던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봄 냉이 된장 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영자 씨만의 독소 배출 식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칙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둘째, 자극적인 찌개 대신 맑은 채소 국물.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최소화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매 끼니 발효식품 한 가지. 된장, 김치, 청국장 중 하나를 반드시 올렸습니다. 장 속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과 감정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장관의 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단에 영자 씨만의 비밀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오미자 대추 생강차였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절대 잊지 못하실 조합입니다.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5가지 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한방에서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약재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추는 불안과 초조를 가라앉히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천연신경 안정제로 불렸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600ml에 오미자 한 줌, 대추 5알, 생강 2쪽을 넣고 약불에서 20분간 끓인 뒤 체에 걸러 따뜻하게 마십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마시기 좋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 저녁 자기 전에 한 컵 마시는 것이 영자 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열흘째 되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영자 씨를 괴롭히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억울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 고통이 어느 날부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이 드나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몸이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을 비웠더니 몸도 같이 비워진 거죠. 밤 10시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는데 개운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개운함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얼굴색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칙칙하게 떠있던 피부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골목에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영자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자신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는 그 행위 자체가 치유였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그게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나중엔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 나는 40년 동안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영자 씨에게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것은 시골 마을의 낡은 한의원 앞을 지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나 셔터가 반쯤 내려진 창문 너머로 낡은 동의보감 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70대의 노원장 선생님은 영자 씨의 손목맥을 짚더니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화가 심하게 올라 있어요. 가슴 속에 불이 난 겁니다. 동의보감은 심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우라와 분노, 억누른 감정이 오랜 시간 배출되지 못하면 불처럼 타오르며 몸 안의 기를 교란시킨다고. 현대의학적으로는 만성 코르티솔 과분비로 인한 전신 염증 상태에 해당합니다. 혈압 상승,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면역 저하, 위장 장애 이 모든 증상이 심화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영자 씨가 40년간 겪어온 것들이 한마디로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아픈 게 내 탓이 아니었구나.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구나. 그게 너무 위안이 됐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처방 대신 알려주신 것은 3가지 나물이었습니다. 바로 삼백초, 돌미나리 그리고 우술초 쇠무릎입니다. 첫 번째 삼백초입니다. 이름처럼 꽃과 잎끝이 하얗게 변하는 이 식물은 예로부터 독을 빼는 풀로 불려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플라보노이드와 쿼세틴 성분이 혈관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삼백초는 물 1리터에 건조한 삼백초 30g을 넣고 20분간 달여 하루 2번 식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돌미나리입니다. 일반 미나리보다 약성이 2배 이상 강한 돌미나리는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높이고 혈압을 조절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아파닌 APIIN 성분이 혈관벽을 이완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즙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 참기름에 묻혀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우술초 쇠무릎입니다. 한마디가 소의 무릎처럼 생긴 이 풀은 관절과 뼈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자 씨의 다른 무릎 연골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우술초였습니다. 말린 우술초를 달여 드시거나 분말을 따뜻한 물에 타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책은 발바닥 용천혈 자극법입니다. 발에는 신체 모든 기관과 연결된 반사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 아래쪽에 위치한 용천혈은 한방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혈자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자기 전 따뜻한 물 40도 정도에 발을 10분간 담가 혈액순환을 먼저 촉진합니다. 그 후 발을 닦고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을 지그시 5초간 누르고 3초 쉬기를 2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찌릿한 통증이 있지만 2주가 지나면 오히려 그 자리를 누를 때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자 씨는 이 2가지 비책을 조합하여 석 달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가지 나물을 번갈아가며 섭취하고 매일 밤 발 족욕과 용천혈 자극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귀찮은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40년 동안 남을 위해서는 빠짐없이 했잖아. 나를 위해서는 더 잘해야지. 석 달이 지난 후 분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영자 씨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영자 씨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축기 122, 이완기 78입니다. 약으로도 이렇게 빨리 잡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영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디어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거든요. 3달 동안 매일 밤 발을 씻고 혈자리를 누르는 그 시간이 저에겐 기도 시간 같았어요. 나 자신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시간이요. 그게 약보다 더 큰 치료였을지도 모릅니다. 헤어진 지 딱 1년이 되던 날 아침, 이혼 조정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유난히 오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1년 전에 그 여인이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영자 씨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눈빛이 흐렸으며 얼굴은 온통 칙칙한 회색빛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그 무게에 몸이 적응해버린 사람처럼. 지금 거울 속의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어쩐지 그것이 더 기품 있게 보였습니다. 흰 블라우스 한 장과 회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단정하고 당당했습니다. 영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쁘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1년 전에 나는 늙고 지친 할머니였는데 지금의 나는 그냥 내가 좋아요. 내가 나를 아끼게 됐으니까요. 그 차이가 얼굴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사람 얼굴이란 게 결국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재판소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을 때 남편은 처음에 영자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낯선 여인을 무심코 바라보던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 번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야? 영자 씨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영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조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남편은 몇 번이나 영자 씨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년간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영자 씨였다면 남편의 그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있고 자식들 생각도 나고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까 싶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돌아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밥 차려줄 기운으로 내 인생 살러갑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곧고 당당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영자 씨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두려울 줄 알았어요. 40년 만에 이별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돌아서는 그 순간 내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재판소 문을 나선 영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카페라는 곳은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 적도 자식들과 함께 간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뜨거운 물에 타 마셨습니다. 주문 카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메뉴판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얼그레이 티 한 잔이요. 자신도 몰랐습니다. 얼그레이가 먹고 싶었다는 것을.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손등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남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나를 위한 인생으로 전환할 때 몸도 살아납니다. 그게 제가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운 가장 큰 진리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납니다. 지금 영자 씨는 매주 화요일 오전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클래스에 다닙니다. 붓을 잡아본 게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괜찮다. 처음이어도 돼. 그게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지금은 작은 풍경화 하나를 혼자 완성할 줄 압니다. 자신이 그린 감나무 그림을 방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창밖에서 보이던 그 감나무입니다. 시골 월세방에서 혼자 앉아 바라보던 그 나무가 이제는 자신의 그림 속에 살아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혼자 시장을 돌며 좋아하는 나물과 채소를 삽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 자식들이 잘 먹는 것만 골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릅니다. 봄이면 냉이, 여름이면 열무, 가을이면 고구마 줄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밥상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영자 씨는 진심으로 즐깁니다. 혈압은 지금 122에서 78로 완전히 정상입니다. 무릎은 아직 조금 아프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잠은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꿈도 꿉니다. 예전엔 너무 지쳐서 꿈을 꿀 기력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꿈속에서도 웃는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무게를 지고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버린 것은 아닌지요. 몸이 아프신가요? 혹시 그게 마음의 짐 때문은 아닌가요? 의사가 원인을 찾지 못하는 만성 피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무기력함,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좀 돌봐줘라는 이혼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 출발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창하게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오직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만 생각해서 밥상을 차려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5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영자 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을 쓴 사람은 처음으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